안녕하세요. 네. 자, 1회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다들 잘 보셨어요? 문제만? 예. 느낌만 좋으면 돼요. 예. 처음이라 예, 점수가 좀 안 나오죠. 점수 나오려면 좀 적응이 있어야 돼.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1회 때보다는 2회 때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대신 예, 지금은 몇 개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틀린 부분들 꼭 안 틀리도록 오답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의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나왔죠. 기억번 예, 기초조사 실시죠. 예, 이 광역도시 수립할 때 기초조사 실시하고 기초조사 실시했으면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죠. 그런데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고 예, 몇 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해요. 예,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5년이라는 숫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하는 게 5년이지 5년마다 기초조사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지 이 5년이 광역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예, 광역도시계획 푸실 때는 광역계획권에 대한 질문인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인지를 꼭 구분해서 푸셔야 돼요. 예, 니은번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행정구역에 속해 있대. 그러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예, 광역계획권 지정은 같은 도에서 지정은 도지사가 하죠. 그러면 도 안에는 시군이 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하겠어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을 묶어서 지정했으니까 같이 수립해요. 지정은 도지사가, 수립은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나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국장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수립권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요 지문 맞아요? 틀려요? 예, 요건 틀렸습니다. 시도지사가 지들이 협의해가지고 국장한테 단독 수립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이 오케이 콜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이제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문구는 있고 국장이 요청이 있다고 해서 도지사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대신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또 시도지사가 3년 이내 승인 시장이 없을 때 그때는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고 예, 이때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지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을번은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하는 경우 요청이 있으면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죠. 이때 국장의 승인을 받아요? 아니면 승인 안 받아요?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청 나오면 요청해서 같이 공동 수립하거나 또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해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때 요청해서 공동 수립하거나 요청해서 단독 수립할 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그래서 요청 나오면 승인 X. 자,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것은 답은 5번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근데 많이 틀리셨네. 자, 그 다음에 예, 42번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예,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예, 1번 기억번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하죠. 그런데 공청회 개최할 때는 개최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야 되잖아요. 공청회 개최 예정일 몇 일 전까지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래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기초조사 하잖아요. 근데 기초조사 하는데 이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 적성평가, 제2취약성 분석 포함하죠. 그런데 몇 년 이내에 기초조사, 즉 토지 적성평가, 제2취약성 분석이 실시됐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 5년 내 실시됐다면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을 이제 조심하셔야죠.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어디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에요? 시골에 있는, 그죠? 시골에 있는. 그 시골은 어디가 시골이에요? 수도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그죠? 그러면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다거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은 무조건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도권에 속하는 그랬으니까 요 지문은 틀렸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 다음 1번은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우리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6명이죠. 그 중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도 안에 있는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죠. 그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맞죠? 그 다음에 미음번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부딪힌대. 그러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 우선하죠. 상위계획이. 그래서 항상 광역도시 우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니은번, 니을번. 맞추셨어요? 못 맞추셨어? 예. 자, 그래요. 뭐 틀려봐야 또 다음에 맞추지. 예,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3번은 우리 검표율이죠. 작년 그 작년에는 용적률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검표율 확률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검표율이 용적률보다는 더 쉬운 문제예요. 검표율 다 외우셨어요? 안 외우셨어요? 검표율 다 외우셨어요? 예, 외우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예? 예, 뭐 겁나 틀렸는데 검표율 어떻게 외웠어요? 5657, 9887, 724 그랬죠. 5657, 9887, 724. 자, 여기는 5657은 주거지역, 그리고 9887은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은 모두 공업지역 다 70이죠. 그리고 2는 녹지지역, 도시지역은 주상공농,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은 다 검표율 20이죠. 단 계획관리지역만 40이죠. 그러면 주거지역은 전일준 하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다 50.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자, 조심할 것은 3종이 숫자가 크니까 검표율도 크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검표율은 작아요. 용적률이 크지. 그죠? 그러니까 3종은 전용 주거지역 똑같고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맥수와 똑같고 5657. 그래서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일유군 하죠. 중일유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9887. 그리고 모든 공업지역 70. 모든 녹지적 20, 도시가 아닌 지역도 20, 단 계획관리지역만 40. 그래서 5657, 9887, 724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 풀면서 이거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났는데 왜 틀려요? 자, 예, 생각났는데 5657, 9887, 724.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답은 3번이죠.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검표율을 알고 있느냐. 3종이 작아요. 2종이 60이고 3종이 50이죠. 자, 모든 공업지역 다 70이고 준주거지역도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같고 그리고 2종, 3종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44번은 용도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44번에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용도지역은 크게 어떻게 나눠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게 큰 그림이잖아요. 전국토는 도관농자 이 세 개를 도시가 아닌 지역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 도시적과 관리적은 세분이 되죠. 자, 도시적은 우리는 도시적의 모임, 도시적 안에는 주거적 또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주상공록 있죠. 업무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주거적은 또 나눠지죠. 주거적은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근데 전용은 몇 개? 2개. 1종, 2종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적. 근데 준주거적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냥 준주거적 그러지 1종 준주거적, 2종 준주거적 그러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녹지적. 자, 녹지적은 어떻게 나눠져요? 녹지적은 보존 녹지적, 생산 녹지적, 자연 녹지적, 보생자, 그죠? 그다음에 자, 이 관리적은 어떻게 나눠져요? 관리적도 세분하죠. 보생개. 예, 녹지적은 보생자, 관리적은 보생개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여기도 자, 그러면 관리적은 거기는 답은 여기는 3번이 답이죠. 예, 녹지적. 관리적은 예,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자연관리적 없어요. 녹지 있으니 자연녹지 있다고 관리도 자연관리적 있다 이러면 안 돼. 녹지적은 생산녹지, 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자, 예, 보존녹지, 보존관리. 자연녹지는 없고 다 틀렸고.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되는 지역은 도시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어디다 틀렸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되지 않죠. 요 놈은 세분이 안 되잖아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만 이렇게 세분이 됐죠.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렇게 용도지역의 기본을 한번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에 세분된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 종류, 목적, 그리고 건축 제한. 여러분들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하셔야죠. 자, 용도지구 총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는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9개. 9개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경, 방, 보, 시, 개. 경방보치개, 방, 고, 복, 특.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중얼중얼 하셔야 돼요.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근데 경방보치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이 되죠. 그리고 요 놈은 세분이 안 되죠. 세분 안 돼. 그래서 순서대로 외운 거예요.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경이 뭐예요? 경관지구,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경관지구. 근데 어떤 경관을 보존하에 따라서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이 돼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자시특 그러죠? 그리고 방은 뭐예요? 방이 2개인데 여기는 세분되는 방은 방제지구잖아요. 방제지구는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 자시특, 그죠? 그리고 보호지구잖아요. 보호지구는 무엇을 보호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요? 역중생, 중학생이 역으로 갔다고 그랬죠?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칠학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그래서 자자가 3개예요. 자,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자연칠학지구예요, 집단칠학지구예요? 집단칠학지구. 그린벨트 안에는 집단칠학지구. 일반적으로 녹관농자 그러면 자연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상관 복특 이게 나누지죠. 일단 종류 세분 뭐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은 이 지역의 토지용 상황 및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특정개발진흥지구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는 특정개발, 여기 특정 나왔다고 특정개발지구 그러면 안 돼.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그리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뭐예요? 복합, 여기 있는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복합 용도지구. 왜 특정 개발지능지구는 이거잖아요. 특정 개발지능지구는 주거, 산업, 관광, 휴양 외의 목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개발하겠다. 그래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개발하겠다 그러면 특정 개발지능지구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그러면 복합 용도지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여기는 복합 용도지구, 용도지구, 지정 목적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칠학지구.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나눠지는데 그 중에 녹관 농자,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자연칠학지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집단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지구입니다. 저기 보호지구. 근데 문화재나 주요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역사 문화 환경보호지구. 역사. 그래서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그러면 역사 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은 말 그대로 중요시설물을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자, 그러면 역사 문화 환경보호지구 맞죠? 자, 그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여기 있네.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그러면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그러면 복합용도지구.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그러면 복합용도지구. 그리고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1번하고 4번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높이 제한하는데 어디가 포인트예요?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 제한한다는 거. 여기 최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건축물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고도지구는 참고로 세분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그랬는데 지금은 최고 높이 규제하기 위해서 고도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는 여기가 최저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그런 분들 주의하시고. 그래서 45번은 답은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용도지구 지정 목적 세분. 자, 이런 분들 꼭 한번 점검을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을 물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개발이 되는 지역 중에 다음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뭐 어디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이 법에 의해서 지정해야 됩니까? 그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출적이 편하잖아요. 자, 어디에?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고 5년이 경과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나요? 자, 여기는 우리 이거 두 개서 묶어서 어떻게 했어요?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여기는 이거 자체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되면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 10년이 지나야 돼. 10년이라는 숫자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자, 기업번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났대. 근데 5년이 경과되면 이건 의무적 지정이 아니죠. 할 수 있겠지 뭐. 의무적 지정한 거 아니죠. 뭐가 나야 돼? 10년이 경과돼야.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번은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도 10년 이상 경과됐다. 여기는 맞죠? 예, 10년이 경과됐으니까. 자, 10년 경과. 10년이면 10년 이상이 들어가니까 여기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 가지고 또 고민했었던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되나요?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그 기능이 뭐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개발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주거적이 상업적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뭐가요? 녹지지역이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공업적으로 변경되는데 그 변경의 규모가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녹지지역이 상업적으로 바뀐다든지 녹지지역이 주거적으로 바뀐다든지 녹지지역이 공업적으로 바뀔 때 변경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죠. 자,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 그 다음에 해제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해제되는 지역인데 해제 규모가 30만 이상일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공원이 해제되거나 또 어디가 해제될 때?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될 때 공원이 해제되거나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될 때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의무적 지정이죠. 그러니까 공원이 해제되거나 해제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 지정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닐번은 맞죠. 자,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인가요? 4번. 자, 맞추셨어요? 점점 이제 소리가 줄어들어. 점점. 네. 자, 의무적 지정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이제 가셔가지고 이런 관련 페이지 이제 확인해서 꼭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자, 우리 관리계획 내용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있죠? 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어요. 자, 1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시행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맞나요? 자, 우리 인천시가 여기다가 도로 놓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결정했어. 여기에다는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결정했어. 여기는 광장 만들겠습니다. 라고 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결정고시 되더라도 바로 다 사업 시행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설이 결정되면 이 결정된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알리도록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러죠.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죠. 그래서 결정된 사업을 3년 이내에 실시할 거면 1단계 포함하고 3년 이후에 실시할 거면 2단계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고요?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맞죠?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자, 2번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시행 대상자를 이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을 위한 지원 조치죠.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다 그러면 분할 시행 가능합니까? 분할 시행 가능하다. 자, 맞고.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이제 시행자가 딱 지정되죠. 시행자가. 원칙은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의 장이 시행자가 되죠. 물론 이제 행정청이 아닌 자를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되면 뭐 하겠어요?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하겠죠. 설계, 도면 빼고 공사 착공 언제 하고 준공 언제 하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죠. 근데 그 시행자 중에서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까지 받아야 되죠. 인가 신청. 그러면 누구한테 실시계획을 받아야 돼요? 그럼 실시계획을 인가해 주는 자, 즉 사업계획을 인가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장한테 지정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인가받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실시계획을 인가받죠. 이들이 시행자면 자기가 작성하고 바로 고시하고 또 이들이 인가했으면 이를 고시하고 그래서 이들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인가할 때 인가권자는 인가에 앞서서 사업계획 내용을 공고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시키죠. 몇 일 이상?
열람시키냐면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요. 자, 그러면 시행자가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받은 이 실시계획 내용,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죠.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업 착수 예정일을 변경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푸시라고 했어? 그냥 변경은 똑같은 행위니까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 근데 앞에 뭐가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확률적으로 그런 변경은 거의 90%는 경미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경미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수 예정일을 변경을 하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는 경우 공고 열람을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는 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 인정하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땅에 안 주면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있어요. 그런데 꼭 조심할 것은 인접된 토지죠. 인접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인접지는 사용권만 있지 수용권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인접이란 단어가 없으면 수용, 사용 다 가능한데 인접 나오면 뭐 해야 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인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용이냐 사용이냐 구분하셔야 돼요. 인접이면 수용 나오면 안 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접지 사용권이 있죠. 자, 여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사업으로 인하여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는 그 이행을 담보를 위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자, 그죠? 이제 관할구역장은 시행자에게 이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행 보증금은 시행자가 누구일 때 예치한다고 했어요. 공공사업자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일 때만 예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증인이 동인이 이런 말 나오면 민간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습니다. 시행자가 지자체면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자는 이행보증금 X. 요 부분, 요게 이제 지자체니까 틀린 거예요. 시행자가 지자체일 때는. 그런데 요게 안 보였죠? 안 보여서 막 다른 거 답 찾으고 막 그랬죠? 예, 자,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자, 압니다. 자, 다음에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시설사업. 요 지문도 시험에 참 여러 번 나왔어요. 예, 여기 공공사업자, 지자체뿐만 아니라 LH라든지 이런 사람도 보증금은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답은 5번이 답이에요. 자,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문들 공부 문제 푸는 것도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문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8번 개발행위입니다. 자,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으세요. 그죠?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든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 받나요? 안 받나요? 원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하려면 허가 받죠. 그런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요? 아니면 허가 안 받아요? 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잡종지인 땅이 있는데 잡종지를 경작을 위해서 지목 변경을 할 거예요. 경작을 위해서. 농경작 지목으로 전이나 답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이런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요? 허가 안 받아요? 이때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작은 허가 받습니다. 다만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 전이나 답은 농경작 지목이잖아요. 그래서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안 받는다. 그래서 허가 안 받는다. 요거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저기 포인트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이 포인트예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여기 1번 맞는 문장이죠? 자, 1번 맞는 문장이고. 자, 그럼 틀린 거 물어봤죠? 자, 그다음에 요 지문도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허가받았어. 개발에 허가받았어. 근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 받아야죠. 근데 경미한 변경은 변경합니다라고 통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2개 강조했어요. 뭐예요?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가받은 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몇 퍼센트? 5% 범위 내에서 축소만 경미지 확대는 경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확대 나오면 요것은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축소만 경미다. 축소만 경미다. 그래서 고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5% 범위 내에서 축소가 경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확대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2번이 틀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적치. 근데 어디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둘 때는 쌓아두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 그죠?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녹관자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둘 때는 쌓아두기 전에 허가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 쓰레기산 이야기했잖아요.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적치는 허가 대상이다. 근데 어디에서는 적치가 허가 사항이 아니에요. 농림적은 농사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녹관자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적치 허가 사항이죠. 그 다음에 4번 농림적이 원래 공작물 설치는 허가 대상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러이러한 공작물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런 농림지역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농림업용, 녹지적이나 그리고 관리적이나 농림지역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농림업용, 시골에서 우리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 비닐하우스가 어떤 용도면 제외한다. 육상의료,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그래서 요 문구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해요. 경미하니까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설치할 수 있는데, 단 육상의료,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요 2개 문구를 잘 기억하시고 여기 맞죠? 자,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재해복구, 재난수변, 응급조치는 응급은 허가 없이 가능하죠? 응급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다만 뭐 해야 돼? 조치 후, 응급 조치 후 1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사후 신고가 필요합니다.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조치 후 1월 내 신고. 만약에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지문들 다 맞는 지문이고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확대가 틀렸습니다. 의외로 또 많이 틀리셨네. 자, 수업 시간에 이거 강조 많이 했었는데 막 목에 피가 나도록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틀렸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첫날이라. 근데 또 다음 주에는 또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49번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 자, 장기 미집행 시설 있죠? 시설이 결정됐는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시설 부지에 있는 여러분이 내 거 사주세요라는 매수 청구제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장기 미집행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뭘 가지고 해요?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도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게 키워드다.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의 답을 또 용감하게 하신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매수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우리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이 있죠. 근데 채권은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국장한테 사주세요. 그러면 국장이 한마디 해요. 가 그래요. 너희 집안 지자체한테 매춘 거라.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매수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일 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채권 발행 의무자가 아닙니다. 지자체일 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나겠죠. 자, 그런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사달라고 했어. 그런데 매수가 거부됐어.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2년 이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수하지 않기로 했대. 그러면 매수 청구란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시설부지 안에서 허가받아서 어떤 행위 할 수 있어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생, 3층 이하의 2종 근생시설의 종류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죠. 여기는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지.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3층 이하의 이 단독주택도 우리 집만 되는 거예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래야지 공동주택, 다세주택은 공동주택이잖아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생, 3층 이하의 2종 근생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종 근생에서도 어둠의 시설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매수 청구 다시 한번 틀린 부분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여기 강조 많이 했던 게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그리고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그래서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어. 알렸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되고 2년 이내 매수해야 되고,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매수 기한은 2년, 6월 2년 기억합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맞아. 매수 기한은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매수무자가 지자체이고 토지자가 원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고, 또 원하지 않아도 사달라고 하는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는 매수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그 초과 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2천만 원이라고 2번이나 출제를 했는데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그것도 초과 분에 대해서 원하면 얼마든지 주고, 원하지 않아도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는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 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청구는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파트들이니까 꼭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틀렸죠?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다.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청구, 이것도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자체로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같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섞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나 요즘은 트렌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섞어서 물어보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도 개념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관리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 여기는 주상공,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상공이 나오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상공이 나오면 안 되고, 그죠? 이미 개발된 지역에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자, 그러면 자 1번 옳은 것은 나왔어. 자 1번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이 학교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더 이상 상황 나빠지지 않도록 규제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맞아요?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나와서 2년 이내에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력을 20% 이상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그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또 향후 2년 이내에 수도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도 시설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이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지정해라. 그래서 곤란한 나와야 되고 숫자는 2년 20. 자, 여기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 꼭 확인하셔야죠.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 한도 50%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해 주게 한다. 어디다 틀렸어요? 저 건폐율 용적률 강화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뭘 강화해요? 용적률 최대 한도 50% 이하에서 강화한다. 건폐율 최대 한도 50% 그러면 안 돼요. 자, 용적률 최대 한도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 강화하죠. 지금 현재 시행령에는 용적률 최대 한도 50% 이하에서 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지정권자는 우리 6명이 지정하잖아요. 관할구역의 장이, 그죠? 이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지정하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군수가 지정해요. 근데 지정할 때 뭐 누구의 도움 받아요? 도지사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든지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없죠. 그냥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 많이 했던 게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4번은 자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맞아요. 그런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어디서 이미 개발된 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지 녹지지역 나오면 안 돼요. 녹지지역이니 비도시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개발된 지역에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하고 정반대예요. 어디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상공이 아닌 녹관 농자의 난개발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개발된 지역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녹지지역이 틀렸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렇게 나야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의 기반시설 변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해서 기반시설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변화를 즉시 검토해서 용적률 강화 완화하거나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어디다 틀렸을까요? 자, 여기는 완화 이제 지정해서 이제 지정돼서 그 안에 변화가 생긴대. 여기는 강화, 완화, 해제 이런 건 다 맞는데 여기는 어디가 틀렸냐면 즉시 검토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토해. 갑자기 우울해졌죠? 네, 우울해졌어. 자, 법의 이제 기준입니다.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해제,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맞고 나머지 분들 틀렸습니다. 함정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공동구입니다. 자, 공동구. 도시군 계획 시설 파트에서도 나오는 게 지난해에는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나왔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파트에서는 공동구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공동구가 뭔지 머릿속에 입력이 먼저 돼 있어야 되고, 공동구란 뭘 공동구라고 그래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하 시설물이 공동구죠. 자, 그래서 도로 밑에 이렇게 공동구를 딱 설치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공동구는 누가 설치해야 됩니까? 공동구는 누가 설치해야 돼? 당에 여기에서 위에서 사업을 하는 뭐 택지 개발 사업하든 도시 개발하든 뭐 이런 정비 사업하든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도로 밑에다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공동구 설치는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가 해. 자, 그래서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했어요. 공사 다 끝냈어. 지하 터널 크게 이제 공동구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들어 놓으면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공동구에 수용되어질 시설은 공동구 안에 빠짐없이 수용해야 되죠. 그러면 공동구에 수용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점용 예정자죠. 그러면 시행자는 설치 공사를 완료하면 그 점용 예정자에게 설치 공사 끝났으니까 빨리 여기에다가 갖다 집어여라.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거 집어여라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를 예전 시험에 설치 공사가 완료됐으면 시행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공시하는 게 아니라 자, 조용히 끝내는 거예요. 조용히 설치 공사 끝났으니까 점용 예정자에게 여기에다가 빨리 집어여세요라고 개별적 통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에 공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구 설치는 이런 공동구 설치는 시행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설치가 됐으면 점용 예정자들이 공동구 안에 수용시설을 다 집어여 놓고 이제 공동구를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동구 관리는 누가 해요? 공동구 관리는 우리 6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문수가 관리자다. 그래서 설치는 시행자가, 설치된 공동구의 관리는 관할구역의 장이 관리합니다. 공동구 관리는 관할구역 장이 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동구를 설치하는 시행자 중에서 의무적 시행자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 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야 돼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 설치 시행자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공동구를 공동구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구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시행자와 그리고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점용 예정자가 있죠.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해요. 그래서 시행자가 설치할 때 점용 예정자에게 미리 돈 얼마 내라라고 사전 통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시행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이러면 안 돼요. 설치는 시행자가 하지만 설치 비용은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부담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5번 질문 너무너무 잘 나왔죠. 자 5번 질문.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되어질 시설은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되어야 되는 시설입니까? 어떤 시설은 곧 설치되면 점용 예정자들이 어떤 것들은 반드시 이 안에다가 그 시설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의무적 수용. 예. 뭐예요? 의무적 수용은 6개. 전통, 수, 4번 떨었죠? 자, 그래서 전선. 자, 이 공동구가 설치되면 한국전력공사는 이 안에다가 공동구 안에다 그 전선로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기존에 도로 밑에 있던 것들은 철거하고 공동구 안에 수용시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통이 뭐예요? 그죠? 통신, KT도 집어넣어야 돼. 전선, 전통, 수가 몇 개? 4개. 수, 4번 떨었잖아요. 수. 자, 수가 뭐예요? 수도관이 상수도관, 깨끗한 물, 그죠? 근데 물 지나가는 파이프관에는 이런 상수도관인 수도관, 그리고 중수도관, 그리고 하수도관 3개 있는데,
상수도관인 수도관과 중수도관은 공동관에 지불해야 돼요. 수도관, 중수도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뜨거운 물, 난방관 뭐예요? 열수송관. 또 쓰레기 수송관. 그래서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은 공동관의 의무적 수용시설이다. 그런데 요거보다 자 공동구 안에 수용시설이 아닌 게 있어요. 뭡니까? 이 하가 더러운 하수도관과 위험한 가스관은 공동구 이 안에 수용시설이 아니에요. 공동구 안에 수용시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구 안에 수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 안에 수용시설이 아닌데 공동구 협의 심의 거치면 하가는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가는 할 수 있다지 하해한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가는 임의적 수용이다. 요 질문 시험에 2번이나 물었어요. 자, 그래서 하가는 하해한다가 아니라 의무적 수용시설이 아니라 임의적 수용시설이다. 또 공동관에 지불하려면 공동협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답은 5번이 틀렸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공동구에 관련된 지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52번입니다. 자 52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국토계획법에 제일 어려웠던 중에 문제 중에 하나였죠. 종합형의 문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지구구역의 행위제한 종합형의 문제.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은 나서. 자 1번 자 용도지역인데 여기 관리지역,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나눠지는데 그런데 관리적은 또 보생계 나눠지잖아요. 근데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았어요. 인천시가 아직 이렇게 안 나눠진 관리적이 있어요. 관리적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아요. 관리적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나눠야 되잖아요.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행위자는 생산관리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관리적이 나눠지지 않으면 어디? 관리적 중에 제일 규제 강한 적이 어디? 보전관리적.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녹지적. 보존 녹지정 그리고 도관 농자 용도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정. 그래서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면 자연환경 보전정.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존 녹지적.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관리적의 행위자는 받는다. 보존 관리적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번 고도지구. 자, 고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원래는 조례에서 제한을 받지만 개별적 제한을 받는 게 있죠. 개별적 제한 받는 게 복자 계고집이 있었죠. 그 중에 고도지구. 자,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행위자는 어떻게 받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고도지구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건축할 수 없나요? 고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아니라 고도지구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하지 말아라.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말아라. 고도지구는 관리 계획이에요. 관리 계획. 그리고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하지 말아라.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용도지역의 행위자. 자, 용도지역은 우리 법에서 행위 규제를 어디서 두고 있어요? 우리 법 시행령에서 용도지구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할 수 없는 건축물로 열가는 방식으로 행위제한 두잖아요. 자, 그 중에 전용주거적. 전용주거적은 1종 전용주거적, 2종 전용주거적이 있죠. 전용주거적에서는 독서실과 일반 음식점은 건축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독서실 일반 음점은 무슨 시설이에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자,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조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근생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만 설치할 수 있잖아요.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2종 근생시설의 종류는 입점할 수 없어요. 1종 근린생활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요. 독서실 일반 업종은 2종 근생이니까 2종 근생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전용 주거적과 일반, 전용 2개, 일반 주거적 3개 다 안 돼요. 전용과 일반 주거적은 근생은 1종 근린생활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 2종 근생은 안 됩니다. 2종 근생이 안 되니까 요거 설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그다음 4번은 시가조정구역 안에서는 농림업용 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시가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인데 개발행위 하지마 개발 금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법정된 행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죠.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일하다 종기가 났다. 농림업용시설 허가받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인데 법정된 행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시가조정구역은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받어가 맞아요? 받아가 맞아요? 아가 맞아? 받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받아가 여튼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예요? 5번은 제 애인 생각나야지. 애인. 자연환경 보전적은 우리 대통령령에서 행위지 않은데 자연환경 보전적 중 이런 지역은 대통령령에 의한 행위자 아니라 개별법에서 행위자를 받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이 지정됐어요. 설악산 국립공원에다가 공원구역이 지정됐다는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그때는 그 공원구역은 무슨 법? 우리 법 시행령의 행위자는 받지 말고 자 뭐예요? 자연공원법에 의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여기는 무슨 법? 수도법. 또 상수도법 그지 마시고 수도법 상수도가 수도예요.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명승이나 기념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으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양 보호구역이 있으면 해양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련 법률에 의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개별법 이름 자수문해수 그랬죠. 자수문해수가 누구였어요? 제 애인이었잖아요. 애인. 제 애인은 김해수가 아니고 자수문해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인디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이 자수문이고 이름이 해수야. 그래서 인디안. 그래서 이 인디안은 어디에 살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살죠. 그래서 자수문해수.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에요. 자, 5번 자연공원법에 따른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행위자 종합행위 문제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인데 좀 쉬었다 하죠.